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부터는 모델링 작업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스케치 기능을 뭐 완벽하게 숙지를 못 하셨다고 해도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이제 복습도 스케치 복습도 되면서 새로운 이제 모델링 기능도 숙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7강까지는 스케치에 대한 기능을 쭉 설명했는데 그 7강까지는 아직 이해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따라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모델링 시간으로 도면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CAD 매운탕 CAD 교재에 있는 거고요. 교재 신청하는 방법 제가 매 시간마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도형이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도형은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계를 좀 나눠서 가야 되는데요. 뭐 대부분의 제품은 그렇겠죠. 뭐 한 번에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제품들은 뭐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요. 한 번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계획을 좀 짜보면은요, 여기 좀 두 개의 구멍은 나중에 뚫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요 덩어리들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스케치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강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찾아내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연습이니까 같이 해드리지만 나중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새 본인 스스로 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치를 해야 되는지 이 판단하는 능력이 좀 늘어날 거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그런 능력들이 그렇게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자, 저는요 우선은 이 도형의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그릴 거냐면은 정면도에 있는 이 도형을 그릴까 생각 중입니다. 요렇게 요 테두리와 요 선까지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선을 그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뭐 이런 수문선 같은 게 이게 수문선인데 이런 건 이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면도에서 해당되는 선을 그렸으면은, 밑에 있는 요 영역, 밑에 있는 요 영역을 이렇게 돌출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두께를 줄까 생각 중입니다. 네. 좀 그림 못 그리지,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 네, 밑에 있는 영역을 이렇게 두께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영역을 또 한번 두께를 이렇게,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그럼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단계가 총 이제 두께는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은 밑에 영역 한 번, 위에 영역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의 돌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계획이 제 머리에 있는 거죠. 이런 판단이 지금 머릿속에서 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트릭의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일단 F6번이지 무조건. 자, F6번 눌러서 좌표계 등각 보기 해 놓으시고요. 자,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정면도 그린다 그랬잖아요. 정면도.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정면도죠. 지금. 그쵸? 얘랑 애가 보이는. 따라서 건드려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서 매번 헷갈리면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놈이네요. XZ. 그쵸? 자, XZ를 선택했으면은 요거 스케치 버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정확히 정면대 들어왔고요. 이걸 가장 처음에 이걸 잘 못해서 막 아무 데나 들어가고 그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방향을 잘 맞춰놓고 그리면은 이 그리는 과정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얘랑 똑같이 놓고 보게 되면은 그리는 과정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고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갑니다. 라인. 자, 원점. 클릭해서 수직으로 46 엔터. 자,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화면 안에 다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나서 살짝 축소만 해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는 뭐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방향 맞추고 46 엔터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슷하게 그냥 수평, 대각선, 수평 이렇게 바로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치수 기입으로 나중에 기입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밑에 선 클릭해서 클릭 95.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테두리는 끝났고요.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그릴 건데 지금 46의 중간 23mm죠. 그러면 여기 미드 포인트 녹색 점이 뜨면은 클릭. 자, 여기도 녹색 점이 뜨면 클릭. 이렇게 중간에 바로
그러니까 중간점에 찍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점에 찍었기 때문에 따로 치수 기입을 할 이유가 없고 치수 기입을 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미 구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자, 이게 답니다. 제가 이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려야 되는 스케치는 이게 다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걸 다 안 그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필요한 스케치만 그리면 더 이상 스케치는 필요가 없다. 자,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스케치 종료하는 방법. 자, 이거 좀 당겨 놓을게 이제. 자,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이 있죠? 예, 이 버튼 누르시면 스케치가 종료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눌러볼까요? 클릭.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근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뭔가 내가 실수했어. 뭐 하나를 덜 그렸어. 그러면 스케치를 다시 요놈의 스케치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놈한테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른쪽 이 버튼이 있죠. 이게 스케치 편집이라 뜹니다. 이걸 누르면 다시 편집할 수 있는 그 스케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스케치 공간으로 다시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수정할 때는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자, 이런 선한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돌아도 되는데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여기 디자인 트리라 했잖아요. 이 창이 여기 기록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스케치 1이라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얘한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메뉴가 뜨면서 스케치 편집이라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스케치 편집을 띡 하고 눌렀더니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클릭. 자, 그리고 이제 돌출을 할 건데 여기 치수들이 굳이 보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치수들이 보이시잖아요. 예. 그냥 뭐 보여도 상관없는데 그냥 도형이 좀 복잡해지면은 이미 다 그렸는데 굳이 뭐 치수들 볼 필요가 있나 싶은 분들은 조금 전에 했던 그 스케치 요 디자인 트리에서 요 항목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스케치 편집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가시성 밑에 치수 가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성이란 거는 애를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치수 가시성은 치수들만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게 하는 거고 애를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치수들만 이제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반대로 다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한테 마우스 클릭, 치수 가시성 클릭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치수를 끄겠습니다. 치수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돌출 작업을 들어갈 건데 지금 보시면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밑에 거부터 요만큼 돌출을 할 건데 이게 돌출 길이가 62로 되어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만큼 돌출할 건데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밑에 거부터 62부터 줘봅시다. 자, 먼저 돌출, 가장 위에 있는 돌출 버튼이 있고요. 단축키는 2로 되어 있죠. 제가 단축키 설정하는 거 나중에 알려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돌출 버튼 눌러서 기다리세요. 자, 창이 하나 열리죠? 자, 이 상태에서요, 원하는 영역에 가는 거야. 요렇게. 보이나요? 원하는 영역이 밑에면 밑에다가 두고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러면 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방향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을 지금 뒤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쪽으로 빼고 싶다. 이렇게 앞쪽으로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수로 ESC 눌렀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버튼이 있죠. 요게 방향 버튼이거든요. 여기서 요게 지금 현재 요 버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뒤로 가고 있는 건데, 두 번째 버튼 누르면은 방향이 바뀌고요. 이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누르면 이제 대칭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10mm는 10mm인데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양쪽으로 5mm 5mm 대칭이 되게끔 양쪽으로 나가는 거고, 마지막 이 버튼은 비대칭. 얘를 클릭하면은 뭐 앞쪽으로는 5, 뒤쪽으로는 10. 요거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5하고 10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반대로 5mm가 이제 뒤로 되고 앞에가 10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바꾸면은 이제 앞에가 5가 되고 뒤에가 1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 바꿀 수도 있습니다. 비대칭이죠, 얘는. 따로따로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엔터 치시면 안 돼.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쓸 때 엔터 치시면 종료가 됩니다. 엔터 치지 말고 숫자만 딱딱 쓰고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약간 다른 프로그램 다루신 분들은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쓰면 엔터 치는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엔터를 딱 쳐버리면은요, 인벤터는요, 그냥 확인 누르는 거 똑같아요, 이거 지금. 그쵸? 엔터는 치지 마시고 숫자만 쓰면 되겠고요. 이런 게 비대칭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는 옵션이 뭐 되게 쉬운 옵션이긴 한데 지금은 다룰 필요 없고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버튼 눌렀더니 앞으로 62만 쓰면 되겠죠. 62, 62 이렇게. 자, 요래 놓고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그랬더니 62가 잘 됐는데, 문제는 62가 된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쵸? 돌출이 됐기 때문에 사라졌는데, 그 스케치가 다시 보여야만 그 위쪽 영역을 별도로 31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벌써 눈치 챘을 거예요. 왼쪽 디자인 트리에서 지금 현재 돌출된 객체가 하나 있다 보니까 돌출로 이게 딱 됐죠. 예, 거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이 돌출을 하기 위해서 썼던 스케치가 이렇게 밑에 숨어 있거든요. 요 스케치라는 이 항목의 앞에 보면은 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게 회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가시성이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으면은 켜져 있다는 얘기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스케치 1번한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시성이 바로 도면을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가시성을 클릭하면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 버튼 다시 누를게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요 놈을 안쪽 영역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는 31이죠. 방향은 두 번째 버튼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방향 다 맞고 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여기 중앙에 있는 세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얘네들 좀 보시면은요, 처음에 요 놈 돌출할 때는요, 여러분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뭐 좀 시간 날 때 한번 연습하면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처음에 요거 돌출할 때는요, 얘네들이 아예 불이 꺼져 있었어요. 회색으로 아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체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단독된 객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덧대서 뭔가 하나 또 만드는데, 이게 뭔가의 그 두 개 이상의 조합을 이룰 때는요, 물어보는 게 요 세 가지를 물어봐요. 합칠래, 뺄래, 교차하는 영역만 남길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영역과 기존에 있는 덩어리와 지금 만들 영역을 합칠래? 합치면서 그냥 돌출을 할래? 아니면은 애한테서 애를 빼면서 돌출할래? 아니면 애랑 애가 교차하는 영역만 남겨서 돌출할래?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이 빼는 것과 교차는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애하고 애가 뭔가 겹쳐 있는 분이 전혀 없고 그냥 맞대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질 수 있는 영역이 없고 교차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합치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인벤터는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빼야 될 영역이 있으면은 이제 요 차집합으로 잡히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형상이 전혀 뺄 영역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요거 접합, 유니온, 합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요거 이제 눈으로 좀 식별해 주면 되는데, 아마 기본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건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빼기 할 때나 뭐 교차할 때 정도는 한 번씩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강제로 요 버튼을 눌러 놓게 되면은 이제 두 개는 단독이 되게 따로따로 놓습니다. 따로따로. 한번 내가 비교해 볼게요. 자, 합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하면은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게 그 뭐지 경계선이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그쵸?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돌출 버튼 눌러서 위에 영역 찍고 31 쓰고 방향 아래 안쪽으로 요걸로 눌러놓게 되면 이거 단독된 솔리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은 돌출이 되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계가 나눠져 있어요. 잘 보시면은 나눠져 있죠. 지금 이거 하나의 덩어리 아니거든요. 얘랑 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따로따로 잡히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해볼게요. 돌출로 들어가서 방향을 31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로 잡히죠. 지금은 경계가 안 잡히고, 그쵸? 아까 전에 보면 위아래 따로 잡혔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돌출 버튼 누르고 영역을 선택하고 방향은 안쪽으로, 그리고 31mm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쵸? 자, 여기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겠죠. 확인 누르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이거 이제 설명이 끝난 거고요. 이제 구멍을 뚫을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케치고, 이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왼쪽에서 스케치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가시성을 클릭하면 이제 가시성이 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조금 이 윤곽들을 보면은 선색이 너무 회색이다 보니까 약간 흐리멍텅해 보여서 눈도 좀 시각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에 들어가냐? 보통 그래서 작업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가장 위에 보면 이제 보는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뷰에 들어갑니다. 뷰에 들어가면은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스타일.
여기에 보면 지금 두 번째 이제 뭐 음영 처리, 부드럽게 음영 처리된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모서리 선들이 뚜렷하게 이제 선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약간 회색으로 흐리멍텅해 보이는데 요 세 번째 거 클릭. 어떤가요? 선이 좀 검정색으로 약간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예, 작업할 때는 이렇게 놓고 작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제 시선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이것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음영 처리를 두고 쓰든, 그렇죠? 모서리 음영으로 두든, 뭐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면은 다른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거고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스케치 들어갔지만 지금은 원이 이 면에서 두 개를 그린 다음에 밑으로 뻥뻥 뚫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면, 그러니까 스케치를 하고 싶은 면에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요 세 개 버튼이 뜨는데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버튼은 편집 버튼이에요. 무슨 편집? 돌출 편집.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돌출 뭐 62m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편집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스케치 편집. 처음에 그랬던 그 스케치를 편집하고 싶을 때 이 버튼 누르고 스케치 수정하고 나오시면은 자동으로 또 변환이 됩니다. 세 번째 버튼이 바로 내가 지금 찍은 면에다 스케치를 하고 싶을 때 쓰는, 새롭게 스케치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버튼입니다. 이 그림을 좀 잘 외워두세요. 이 버튼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방향이 썩 제가 마음에 드는 이 면에 지금 들어온 거 맞거든요. 근데 썩 방향이 제가 마음에 드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애처럼 좀 가로로 놓고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놓고 해도 되긴 되는데 좀 약간 헷갈릴까봐 얘랑 똑같은 방향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큐브라고 해갖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객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을 좀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화살표 보이나요? 동그란 화살표. 여기 가장 끝에 갖다 대면 여기 요 화살표 또는 요 화살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동그란 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회전입니다. 요 동그란 게 두 개가 방향. 이게 시계 반대,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자주 씁니다. 방향이 안 맞으면 이렇게 돌려놓고 좀 보면 좋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도면을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립니다. 원을 클릭해서 적당 위치에 대략적으로 중심을 찍고 클릭, 찍고 클릭.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죠. 그냥 비슷한 위치에다가 우리한테 뭐가 있다? 구속 조건이 있다. 자, 먼저 동등, 이거 동일 클릭을 해서 원하고 원을 클릭하면은 두 개 크게 같아지죠. 치수 기입으로요. 원을 하나 클릭해서 클릭. 얘는 몇 파이지? 14파이네요. 여기 다 있죠. 14파이라고. 그쵸? 여기 14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볼까요? 수평. 수평을 클릭한 다음에 요 점, 원의 중심점과 여기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면은 이게 수평이 유지되겠죠? 그럼 치수 기입을 할 때 밑에 선과 원을 클릭해서 이 높이가 15mm거든요. 15mm.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동시에 움직이죠, 같이. 자, 왼쪽에서 원을 클릭하고 이거는 21. 자, 원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해서 얘는 26. 벌써 도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 누릅니다.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위에 보면 이제 3D 모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D 모형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돌출 또 누릅니다. 돌출 누르고 해당하는 영역을 클릭, 영역 클릭 이렇게. 근데 얘가 방향은 이제 밑에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위로 갈 때는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합치기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조건이 합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방향을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방향 바꿀 거거든요. 이걸로 봐보세요. 밑으로 삑 하면은 내려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빼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왼쪽에 보면은 자동 내려가 있을 거예요. 빼기로 차집합으로.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똑똑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밑으로 내렸는데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걸 안 바뀐 수가 있기는. 이거는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안 바뀌면은. 그쵸? 클릭을 해서. 거리값은 이게 두께가 23이니까 23보다는 크게 31 주시면 되겠죠. 그쵸? 뭐 50 줘도 되고 100 줘도 되겠죠. 또는 이 두께값이 기억이 안 나면은요, 여기 거리를 눌러보시면은 전체라는 게 있어요. 전체라는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이쪽 방향으로 걸리적거리는 것도 다 뚫어버리겠다는 소리야.
개념이. 다음 면까지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 면까지 두는 거고요. 그럼 지금 뭐 지금 상태에서 의미가 똑같죠. 전체하고 다음 면이. 그쵸? 지정면이라는 거는요, 지정면을 클릭을 하고, 봐보세요. 지정면 클릭했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살짝 이제 밑에 쪽을 좀 보기 위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살짝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보이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눌러서 돌리세요. 자, 지정면까지 해놨으면요, 내가 직접 찍어요, 이면을 띡 찍으면은 딱 그 면까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야. 개념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면까지 자동으로 거리값을 계산해서 거기까지 이제 뚫어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지금은 굳이 지정면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지정면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린 거죠, 제가. 확인하시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이제 Shift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이제 원래대로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ESC 한번 눌러주시고 F6번 하면은, F6번이 내가 등각 보기라 그랬잖아요, 그쵸? F6번만 누르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모델링 첫 시간이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반복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다음 강의에서 한번 또 들어보시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전에 이 뷰 큐브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등각 보기에서는 그 요 화살표가 안 뜹니다. 아까 스케치 똑바로 본 상태에서는, 똑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화살표가 떴는데 지금은 화살표가 안 뜨고, 스케치도 아니죠, 지금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똑바로 본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거 갖다 대면 이게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게 면이 잡히거든요. 지금 이면이 정면도잖아요. 이면을 띡 찍으면 이렇게 정면도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화살표도 뜨기도 해요. 그러면은 요 화살표 누르면 또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요 화살표 누르면 또 반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화살표들은 이걸 누르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방향 돌아가는 거예요. 누르면은 90도, 한 번 더 누르면 90도, 한 번 더 누르면 또 9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위에 거 누르면 또 이렇게 90도, 이런 식으로. 밑에 거 눌러도 90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등각 보기 할 때는 F6번이 빨라요. F6번 누르면 등각 보게 되는 겁니다. F6번. 이런 큐브 좀 사용 잘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위에 평면도 누르면 위에서 본 거. 방향을 조절하는 거는 이거 화살표로 돌려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등각 보기는 F6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더 재미있는 모델링을 가져와서 또 천천히 스케치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